어, 최근 NXP 반도체에서 그 자동차 쪽으로는 커넥티비티 쪽을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2카라든지 또는 카2i 또는 카2p 또는 차량 내부에 이러한 커넥티비티 쪽의 그 개발과 그 스트래티지를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들을 보면 그 자동차용 와이파이 표준인 802.11p에 관련된 칩 개발, 그 다음에 기존 AM, FM 아날로그를 포함하고 지상파하고 위성 디지털 라디오 쪽 수신 파트 쪽, 그리고 기존의 셀룰러망과 802.11p를 같이 활용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그리고 그 NFC를 이용한 차량 관련 어플리케이션, 또는 LF나 UHF 기술을 적용한 리모트 키나 또는 패시브 키 관련된 기술, 이러한 커넥티비티 쪽에 저희는 전반적인 포커싱을 두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오토모티브 쪽의 메가 트렌드를 보면요, 우선 그 자동차의 가장 그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겠느냐. 특히 이제 각 나라들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나 법규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전장 기술들이 이제 기존의 메카니컬한 파트들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히 메카니컬한 부분들이 빠지고 전장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경량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포커스 두고 있는 부분이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커넥티드 디바이스 쪽인데,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단순하게 뭐 그냥 어떤 여행이나 오락을 위한 그 커넥티드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또는 인텔리전트 트래픽 매니지먼트 쪽에, 이런 쪽에 포커스 둬서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그런 운전, 그리고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메가 트렌드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안 관련, 시큐리티 관련 쪽. 그 단순하게 뭐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이런 쪽의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차량 내부에 실제 어떤 기술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특히 802.11p 같은 경우 뭐 미국에서도 곧 2차 법규가 아마 결정될 것 같고 조만간 유럽까지 포함해서 크게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각 차 간의 어떤 보안 유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 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안전면에서 운전 보조, 그 다음에 또는 그 자동으로 어떤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또는 그 이콜 또는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카2카라든지 카2i 같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어떤 사고나 이런 데 무방비적인 그런 상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미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드적인, 그다음에 눈으로 보여야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심리스한 어떤 이런 미디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나 자신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쪽에 포커스도 두고요. 그다음에 북미나 뭐 유럽은 이미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지만 이제 디지털 라디오 쪽, 기존의 AM, FM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좋은 사운드 퀄리티와 그와 함께 부과되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라디오 쪽. 그다음에 단순히 하나의 싱글 채널을 통한 라디오 수신이 아니라 멀티 채널을 통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멀티 채널 사운드들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라마다 이제 법규가 조금씩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핸즈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나라들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핸즈프리 쪽 콜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성을 위해서는
내 차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 차의 현재 스테이터스나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리모트카 매니지먼트. 그리고 최근에 뭐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기술을 상당히 자동차에 채택하는 경향이 빠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차가 지금은 스마트카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패시브 키 쪽 또한 상용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차들만의 고유의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에 이런 쪽에도 편의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혹시 예전에도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어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트래픽 관련된 인텔리전트한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만 구성이 되고 각 자동차 회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지금 아마 상상하고 있는 그 ITS의 효과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NXP 반도체가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카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뭐 부동의 저희가 세계 1위고요. 또한 이제 카 액세스 쪽, 그다음에 인비클 네트워크 이제 캔이나 린이나 이제 플렉스레이 이쪽도 저희가 부동의 넘버원이고요. 그다음에 마그네틱 센서 쪽은 저희가 세계 3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포커싱을 두고 그 성장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지털 라디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따 디라나 3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어도 기존의 클래스 A, B에서 효율을 좀 더 높인 이제 클래스 D 쪽. 그다음에 스마트 키, 플렉스레이나 이더넷 이러한 또는 부분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만 살려줄 수 있는 파셜 네트워킹 이런 쪽에 그로스를 포커싱을 두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이머징 비즈니스로 보고 있는 부분이 LED 드라이버하고 이제 ITS 쪽입니다. 예. 우선 카 라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디라나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카오디오 부분 좀 전에도 뭐 세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년도 올해 저 아이서플라이 쪽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전 세계 탑 20위 안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의 카 라디오가 저희 걸로 그 중에 19개가 저희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 있는데 하나는 궁금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블라퐁트가 직접 의식한 칩입니다. 그다음에 그 좀 전에 이제 실제 데모 보드를 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칩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라디오하고 이제 그 모바일 TV 쪽이 상당히 그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D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4채널 클래스 D가 저희가 런칭이 됐고 국내 자동차 업체하고도 이미 양산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 기존의 카 라디오가 그 단순하게 이제 AM, FM에다가 기본적인 그 오디오 처리만 하는 이러한 구조였다면 이제 그 지금 그리고 향후 AM, FM 플러스 디지털 라디오 부분이 이제 같이 얹혀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에서 다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이런 사운드 시스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차세대 아날로그 FM이 뭘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HD 라디오뿐만 아니라 XM 시리우스가 이미 상용화돼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은 DAB가 우선 영국을 발판으로 해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제화가 돼가지고 DAB가 이제 의무 장착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그 기존의 AM, FM 플러스 디지털 라디오는 뭐 세대를 거슬러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 이런 디지털 라디오 또는 그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품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디지털 라디오가 필요하다면 각 플랫폼마다 그 필요한 플랫폼들을 각각 다 따로따로 장착을 하고 이에 따른 개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IC 업체도 그렇고 모듈을 만드는 모듈 메이커도 그렇고 기존의 기본적인 아날로그 AM, FM. 만약에 인도 시장이나 러시아 때문에 DRM이 필요하다면 DRM 모듈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유럽 가려면 또 DAB 모듈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그 아주 멀티플한 그 요구 사항에 따르는 모듈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또 이게 T1 서플라이어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각 그 지역별 요구되는 모듈이 틀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각각 틀린 밸리데이션하고 퀄리피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그 나라별로 필요한 사항이 뭐냐 따라 가지고 뭐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인도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뭐 로지스틱스도 복잡할 테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특히 이제 RF CMOS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포커싱을 두고 있는 그 중점은 지역적인 요구되는 디지털 라디오와 상관없이 하드웨어 플랫폼은 하나로 유지를 하되 최종 양산 라인에서 이 제품이 필요한 디지털 라디오가 뭐냐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만 하자 이거죠. 저희는. 그러면 유럽 갈 차는 DAB 올리면 되는 거고 미국 갈 차는 HD 라디오 올리면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 모듈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T1 서플라이어나 자동차 업체 쪽에서도 기존의 그 복잡한 그러한 그 개발 방식이 필요가 없고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이제 카 라디오를 각 지역별 요구 사항에 맞게끔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로지스틱스나 뭐 어셈블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간편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저희 NXP가 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쪽에 포커싱을 두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먼저 그 제품은 디라나 3입니다. 정확한 파트명은 SAF775X인데 X가 뭐 1번부터 한 8번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 따라 베리에이션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 AM, FM 기존 그 전 세계 요구되는 아날로그 라디오가 커버가 된다면 저희가 향후 발표해드릴 세턴이라는 차세대 디지털 라디오 프로세서 칩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HD 라디오가 대응이 될 수도 있고 DAB가 대응이 될 수도 있고 DRM이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칩의 콤비네이션이 된다면 전 세계 모든 디지털 라디오는 커버가 다 됩니다. 지금 데모보드에 있는 그 가장 큰 특징 포인트를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디라나 1, 그러니까 1세대 디라나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라나 1 같은 경우에는 튜너 특히 튜너 주변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380개 정도 되는 그 부품들이 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튜너는 별도의 AM, FM 튜너 모듈 업체에서 따로 만들어서 T1 업체한테 납품을 하면 T1 업체가 자기네 메인 PCB 위에 그 튜너 모듈을 다시 조립하는, 그러니까 메인보드 상의 튜너를 온실장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외부 부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RF라는 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러한 튜너 전문 업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디라나 2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튜너 주변 부품들을 상당히 많이 튜너 IC 내부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 인테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술적인 차이가 디라나 1까지는 그동안 아날로그 AM, FM에서 적용하고 있던 그 트래디셔널한 10.7메가 IF 주파수를 썼는데, 이 디라나 2로 넘어오면서 IF 주파수를 확 줄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우 IF라고 부르는데, 로우 IF를 쓰게 될 때 장점이 주변에 있는 외부 컴포넌트들을 많이 IC 내부로 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라나 1과 디라나 2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별도 모듈로 존재했던 튜너 모듈을 메인보드에 온실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드리는 디라나 3는 이 튜너까지도 아예
원칩 IC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히어로라는 원칩 버전이 있는데 얘는 튜너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라나 3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튜너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한 튜너를 내장한 최초의 카 라디오 전용 칩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 완전히 라디오 오디오 시스템을 하나의 IC상에 다 인테그레이션을 시켰고요. 멀티플 튜너 RF CMOS 기술을 이용한 업계 최초의 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튜너가 3개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블록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AM, FM, DAB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처리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어떤 아날로그나 하드웨어 회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모두 DSP 소프트웨어 처리로 그 라디오 처리를 합니다. 또한 그 오디오 부분도 그 DSP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그것도 뭐 DSP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2개, 확장 버전은 3개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멀티플 DSP 코어로 오디오 부분이 처리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이제 플렉서블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하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뭐 좀 위상을 올렸다고 할까요? 뭐 재밌는 스토리가 디라나 2까지는 SPDIF가 입력만 있었는데 현대자동차하고 모비스가 강력하게 SPDIF 출력도 만들어달라 요구해서 디라나 3부터는 SPDIF 출력도 들어갔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이 요청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버전별로 전 세계 모든 라디오가 커버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DSP를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다는 건가요? 네. 뭐 따로 별도로 직원 내장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이제 블록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튜너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튜너가 AM, FM을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날로그 AM, FM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북미의 HD 라디오하고 인도 쪽의 DRM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튜너는 FM 또는 DAB 튜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북미 옵션에 따라 웨더밴드 튜너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단 동시에는 그러니까 퍼스트 튜너는 AM 또는 FM인데 세컨 튜너는 실제 튜너는 FM 튜너하고 DAB 튜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튜너 숫자가 3개이긴 하지만 이 2개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FM 또는 DAB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라디오 패스는 2개의 라디오 패스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DSP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선택권을 그 엔드 유저가 선택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튜너 인테그레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옵셔널로 요 DAB가 서포트되는 이런 형태의 튜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3개, 즉 그 디라나 2까지만 해도 2개 튜너하고 DSP 따로 이런 3개로 구성되어 있던 칩이 하나의 칩으로 이제 완전히 내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디라나 3 전체 칩을 관장할 ARM M0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부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위한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한 아날로그 오디오 AD 컨버터하고 거꾸로 이제 DA 컨버터하고 제공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 하늘색 부분이 라디오 프로세싱 관련된 블락입니다. 여기 E7A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NXP가 예전에 이제 필립스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에픽스 7A라는 DSP 코어거든요. 이 에픽스 7A 코어 3개가 라디오 처리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라디오 DSP 같은 경우에는 디라나 2 대비 각각 한 1.5배 정도 밉스가 더 향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향상된 밉스를 베이스로 해서
더 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처리 블락을 보시면 역시 같은 에픽스 7A DSP 코어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번에 그 디라나 3를 만들면서 하나 더 추가한 특징이 저희 회사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이파이2는 미국의 텐실리카 회사의 오픈 DSP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파이2를 내장을 해가지고 그 내장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이제 디라나 2까지는 그 에픽스 7A의 DSP 코어를 사용하고 내부에 극히 제한된 그 프로그램 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그 업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어떤 사운드 효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좀 리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엔진, 작은 알고리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디라나 2 칩 내부에서 대응이 가능했는데 좀 큰 엔진의 사운드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의 부족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에픽스 7A 상에서 구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가 저희 에픽스 7A에 맞게끔 다시 코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디라나 3부터 텐실리카의 오픈 DSP 하이파이 2를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소스 코드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하이파이 2 상에서 동작되는 모든 알고리즘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커스터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이파이 2 DSP를 얼마든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기가 쓰고 싶은 사운드 효과를 내게끔 쓰십시오 하고 오픈 DSP를 인스톨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사운드 효과를 더 보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쓰고 싶어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같은 그러한 음향 효과를 얹히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이제 엔진 사운드를 모디파이하는 이러한 소리를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전기차가 이제 최근 이제 좀 업계에서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법규로 전기차는 반드시 엔진 소리를 만들어서 외부에 출력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저기 블라인드 퍼슨 그 보호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엔진 싸움을 강제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하여튼 커스터머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그 알고리즘을 마음대로 올리라고 아예 그냥 오픈 DSP를 하나 박아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고요. 그 데모 보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게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디라나 1 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튜너 부분하고 이 DSP 부분이 별도의 보드로 지금 따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튜너 부분 쪽에 상당히 많은 이제 RF 컴포넌트들이 그 구성이 되고 있고요. 요 1세대에서 2세대 디라나 2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별도의 튜너 모듈이 위치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온보드 상에서 이렇게 튜너 2개가 내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잠깐 설명드렸지만 로우 IF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이렇게 많았던 외부 부품들을 튜너 IC 내부 쪽에 많이 내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까 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 디라나 1 때는 약 380개의 외부 부품들이 있었고 디라나 2로 넘어가면서는 그 수가 한 19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포커스인 디라나 3를 보시면 이렇게 튜너 칩 따로 DSP 칩 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튜너 칩이 없이 이 메인 DSP 칩 내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블록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메인 AM, FM 포트, 그 다음에 세컨다리 포트는 FM 지원이 될 수도 있고 DAB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요 보드를 실제로 구동을 시켜가지고 한번 소리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당히 뭐 빌딩 안에 실내이기 때문에 전파가 그렇게 강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심플한 제 테스트용 안테나를 달아놔가지고 얼마나 파형이 잘 잡히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방 안에서 하여튼 저 안테나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FM 밴드를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예, 꽤 많은 수의 주파수들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91.9 주파수의 튜닝이 잡혀 있는데 한번 옆에 주파수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92.5는 신호는 들어오는데 실방은 없네요. 요 주파수도 또 좀 센 것 같고요. 네, 97.8도 신호는 있는데 실방은 없고요. 요게 또 좀 세네요. 네. 예, 지금 91.9를 잡았고요. 91.9에 들어오는 전개 정도는 지금 이 방에서 약 한 40dB 마이크로볼트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제 카 라디오용 칩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라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읽을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그럼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유저가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볼륨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지원이 되죠. 기본적으로 카 라디오 쪽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이제 기능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베이스를 뭐 좀 올리고 싶다든지, 또는 뭐 미드를 좀 올리고 싶다든지, 트래블을 좀 더 올리고 싶다든지, 얼마든지 뭐 가능합니다. 네, 제가 잠깐 무트를 좀 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GUI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라디오 패스가 두 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에 첫 번째 패스하고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아래쪽 패스입니다. 아래쪽은 제가 안타깝게도 안테나를 따로 안 갖고 있어가지고 안테나만 연결하면 같이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상 간략하게 저희 디라나 3 런칭과 관련해 가지고 제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도 사실 디라나 3 그 개발 계획 컨셉이 처음 잡혔을 때 과연 튜너하고 DSP를 원칩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무리 간단한 AM, FM이라도 튜너하면 RF인데 그 RF 바로 옆에 DSP 많은 컬락 성분들이 있는 이게 같은 칩에 과연 이게 인테그레이션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히어로 같이 그 원칩 튜너가 나왔을 때만 해도 원칩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디라나 3 같이 튜너 3개가 내장된다는 건, 더더군다나 그 세컨다리 튜너 같은 경우에는 FM 튜너뿐만 아니라 DAB 튜너가 또 지원이 된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흥미로웠었고요. 이 디라나 3하고 그 칩하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라디오 하이엔드 시스템이 커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FM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소위 고급 승용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FM 튜너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FM 튜너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멀티패스 노이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카운터 액션 알고리즘이 페이지 다이버시티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 다이버시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려면 튜너가 2개가 있어야 되고 각각 독립된 안테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튜너가 동시에 똑같은 주파수를 튜닝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튜너로부터 나오는 그 IF 신호를 가지고 그 멀티패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좀 훌륭한 하이엔드급의 그 FM 수신기를 구성하려면 FM 튜너가 기본적으로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해서 유럽향 FM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RDS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RDS 구현을 싱글 튜너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싱글 튜너로 구현할 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점프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튜너 외에 별도의 FM 튜너가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럽향의 고급 밴드급 같은 경우에는 튜너가 페이지 다이버시티 2개, RDS 백그라운드 하나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DAB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AB도 싱글 튜너 DAB만 가지고는 내가 그냥 방송만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들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페이지 다이버시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DAB에서는 MRC라고 부르는데요. 맥시멈 레이쇼 컴바이닝 해가지고 디지털 방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트 에러율이 순간순간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두 패스로부터 들어오는 똑같은 DAB 신호에서 비트 에러율 신호가 낮은 쪽을 선택함으로써 더 향상된 수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M 라디오에서 페이지 다이버시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DAB도 2개의 튜너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유럽의 RDS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듯이 DAB도 백그라운드 튜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DAB 튜너만 가지고 백그라운드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RDS하고 똑같은 이유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DAB도 마찬가지로 그 하이엔드급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DAB 튜너가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그 디라나 3 이후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튜너 2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DAB 튜너가 2장이 내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FM RDS 백그라운드 튜너까지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유럽 필드 상황에 따라 가지고 DAB 튜너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DAB 튜너에 더 많은 수를 할당을 해서 DAB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DAB 신호가 약해서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FM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지역 같으면은 FM 튜너 쪽에 더 많은 수를 할당해 가지고 그 FM의 수신 성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HD 라디오나 DRM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튜너가 필요 없기 때문에 DAB 튜너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DAB 튜너가 없는 버전의 그러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아날로그 AM, FM의 사이드 밴드에 들어오는 디지털 부분들을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제 저도 염려한 부분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RF하고 디지털이 같은 칩 안에 있을 때 RF가 디지털에 주는 영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신호가 RF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기존에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디라나 2 대비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수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거. 오디오는 특히 이제 하이파이 2 DSP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 특정 회사들의 사운드 알고리즘 효과를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그런 사운드 효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필터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블로그로는 그냥 DSP 하나지만 이 DSP 블락 안에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어 오디오다 그럴 경우에는 맨 처음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아서 DC 필터링 하고 그다음에 익스펜드 기능하고
또 하나 그래픽 이퀄라이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볼륨 조정, 그 밸런스, 페이드 또는 필요에 따르면 나는 운전자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저기 핸즈프리 신호가 들어오면 핸즈프리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 쪽 스피커 볼륨, 라디오 볼륨은 줄여주고 핸즈프리 볼륨만 키워주고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중첩 기능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이 DSP 안에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사이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우 IF를 구현하게 되면은 인터모듈레이션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우 IF를 구현한 패밀리의 가장 큰 이제 갭이 이제 디라나 1에서 디라나 2로 넘어간 부분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인터모듈레이션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라나 2로 넘어가면서 IQ 코렉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IQ 코렉션에서 그 인터모듈레이션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것도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했습니다. 예. 양산 시점, 그러니까 이 디라나 3가 적용된 카 라디오가 양산되는 시점을 14년 후반이나 15년 초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5가 의미하는 게 65 나노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DAB 튜너하고 FM 튜너는 사실 이제 수신 주파수 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림 블락상으로는 그냥 두 개의 라디오 패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냥 튜너를 두 개만 그려놨는데 사실은 여긴 튜너가 물리적으로 한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디라나 2에서 디라나 3 갈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어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디라나 2에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는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본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디라나 3 때는 반드시 이러한 기능을 보강해라. 또는 어떤 커스터머가 불만족하는 부분에 있다면 같이 본사 엔지니어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좀 중간에서 좀 리드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진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법규화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한 엄청 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802.11p에 관련된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은 뭐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러세요? 말 그대로 그 와이파이인데요. 자동차용 와이파이입니다. 11p가. 그러니까 자동차용 와이파이가 요구하는 거는 자동차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차가 안정적인 그 와이파이 신호를 어떻게 받느냐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뭐 무선 억세스 켜놓고 있는 거하고는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p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어드밴스드하고 가장 활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EU가 유럽 쪽이 상당히 하고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테스트 도로도 있습니다. 국내에. 802.11p 그러니까 카2카 또는 카2i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서 이게 실제 상용화된다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카2i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일정 거리마다 IP 억세스가 무선 억세스가 있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차량들이 어떤 무선 정보, 인터넷 정보를 받아서 자동차 도로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 차량 또는 전방 몇 킬로 앞에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카2카 자동차하고 자동차 간에 이제 통신이 되는 경우에는 명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쭉 차들이 서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 서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그 자동으로 전국 그 와이파이망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카2카 그 망이 구현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안전면에서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사거리 충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호를 지키고 가는데 그 신호 안 지키고 막 함부로 들어오는 이런 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워닝이나 어보이던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카투카 통신이 된다면. 그리고 어떤 그 저희가 이제 이 ITS 관련된 일부 자료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ITS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관련 자료들이 좀 있는데 그러한 일부 시나리오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그 전방에 이제 그 뭐 전국의 뭐 그 수많은 도로에서 수시로 이제 공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나 좀 커브길이 많은 길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을 충분히 멀리서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 위험한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카투카라든지 카투아이 같은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미리 이제 경고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 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에 그 수많은 킬러 앱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와 버금가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스펙입니다. 802.11P가 그 자동차용 와이파이 표준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는 와이파이고 ABG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약간. 칩메이커가요? 아니면은 칩메이커로는 제가 알기로 한 3개 회사 정도가 지금 이 관련된 기술에 뛰어들어 있는데 네, 지금 요 그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셀룰라망을 이용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802.11P가 진짜 상용화될 경우에는 뭐 셀룰라하고 와이파이가 서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셀룰라 관련돼 가지고 좀 재밌는 시장 정보가 유럽이 20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 이콜, 에머전시 콜 시스템을 의무 장착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럽이 그러한 거를 강제성을 띈 법규로 의무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만 하나 해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제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 미국의 그 JD 파워 리포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량 초기 품질 지수 해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 라디오 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칩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JD 파워 카 라디오 수신 성능 랭킹 1위부터 30위까지인가 이렇게 쭉 나온 표를 보니까 전부 다 디라나예요. 전부 다. 디라나를 안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말을 해주냐면은 디라나를 제대로 알고 쓰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 또 좀 재밌는 히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전 세계에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카옥세스 쪽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옥세스 하면은 첫 번째 이모빌라이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빌라이저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차 시동 키가 단순히 진짜 쇠 막대 키만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요새 이제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라면 요 쇠 막대 이외에 요 플라스틱 부분에 이 안에 사실은 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키 락배럴 쪽에서 LF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IC하고 서로 암호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암호가 맞아야지만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이모빌라이저거든요. 첫 번째 그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그다음에 그 무선으로 원격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리모트 키 리모트 키 엔트리 부분. 그다음에 리모트 키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가 키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운전자 키의 위치를 인식해 가지고 차 문을 자동으로 열 수도 있고 또한 이모빌라이저 기능을 굳이 그 락배럴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서로 암호 통신을 해서 암호를 확인한 후 시동을 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요새 차들 보시면 키 안 꼽아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게 그게 그 PK 파트거든요. 요 부분들을 통합한 부분이 카옥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악세스도 전 세계 점유율 1위 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인비클 네트워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그냥 IVN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차량 내부에서 쓰는 각종 전장 제품들에 대한 통신은 일반 이런 컨슈머에서 쓰는 통신하고 당연히 틀립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상당히 제약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차는 가다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비클 네트워킹 쪽에 특히 트랜시버 단 칩들이 저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IVN 그 제품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캔 제품들. 그다음에 그 캔보다는 소규모의 느린 속도가 요구되는 그 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린. 그다음에 캔을 뛰어넘는 전문적인 샤시 제어를 위한 그 플렉스레이라는 또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러한 쪽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강한 그 트랜시버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그네틱 센서가 그 세계 3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그네틱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마그네틱 성분을 이용해서 그 회전 속도라든지 회전 각, 근데 특히 이제 엔진이나 이제 그 미션 쪽에 메카니컬한 부분에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러한 센서들이 이제 저희가 세계 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